예를 들어, 같은 남성 안에서 이게 인종에 따라, 국가에 따라, 뭐 사람 환경에 따라 체력의 차이, 신체 차이는 존재하지 않느냐. 모든 여자 선수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게 타고난 조건이든 노력에 의한 조건이든 다르다. 미국 수영대회에서 처음에는 남자부에 출전을 했는데 계속 낮은 성적을 기록하던 선수였어요. 근데 어, 성전환을 하고 여자부에 출전해서 1등을 한 거예요. 음, 아, 당연히 그렇게 1등 하겠다고 누가 성전환을 하겠어요. 이게 여자부로 이동했을 때는 그냥 그 1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체격 차이, 체력 차이가 나는 경기라면 제가 그 입장에서 여자 선수라면은 수영부 참여했던 여자 선수라면 너무 불공정하다고 어, 느꼈을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대회 얘기를 하면은요. 애들이 내놓은 방식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만 경기를 만들면 되죠.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거네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뭐 우리가 그동안 뭐 PC주의도 그랬고 다양성, 포용성을 다루는 주제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토론 주제, 토론 논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 시기 때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용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실 또 그거에 대한 논쟁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때도 그랬지만 이기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양성을 이제 반하는 그죠?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성을 이렇게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정책도 펴오고 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게 우리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022년 우리 교과서 교육 개정했잖아요. 사실 그 교과서 개정한 내용의 핵심도 다양성과 포용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교육 방향도 이제 글로벌에 맞추니까 다양성을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포용하는 그런 뭐 교육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미국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뭐 좀 보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분명히 다르고 좀 생각해 봐야 할 얘기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제부터 공유를 해볼게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우리가 파리올림픽 때요. 좀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그때도 이제 뭐 주로 육상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육상과 복싱이었군요. 그죠? 복싱 같은 경우에는 간성인 선수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을 구분할 때 뭐 XY 염색체, XX 염색체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뭐 양쪽 성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간성 인터섹스라고 하죠. 네, 그 선수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성을 선택해서 당시 출전할 때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그 올림픽 출전하기 위한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던 상태로 복싱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두 명이 금메달을 땄죠. 상대 뭐 선수가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었고 코뼈가 부러지면서 기권하기도 했었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었었는데 그 후에 제가 다른 논제는 아니었지만 그 후에 또 하나의 사례를 보니까 그 당시에 파리 올림픽에서 나는 논 바이너리야.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논 바이너리야. 라고 스스로 성 정체성을 밝힌 선수가 여성부 또 육상 경기에 참가했던 일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작년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그런 뭐죠? 스포츠 전문가들의 칼럼이 굉장히 대격돌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완전하게 정말 평등하고 공정한 올림픽이었어라고 지지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절대 공정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굉장히 차별받고 피해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절대 아직은 해결될 수 없는 그리고 모르겠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한 문제가 좀 올림픽 끝난 이후에 한참 동안 회자가 됐었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트랜스젠더 선수들 여성부 경기에 출전시키지 말아라. 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런, 거를 보도도 하고 막 지지자들이 막 박수 치는 방송을 본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 어떤 또 한 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
트랜스젠더 선수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트랜스젠더인 여성 선수가 이제 그 높이뛰기랑 3단 뛰기에서 1위를 하게 됐고 멀리뛰기에서도 2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건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주 정책에 따라서 주 정책은 거기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출전을 시켜서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측에서도 조금 걱정은 됐던 모양이긴 해요. 그렇죠. 계속 문제가 많고 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세웠냐 하면 이 선수가 참가한 세 종목에 한 명의 선수를 더 추가로 출전.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한 명을 더 선발한 거죠. 라고 했고. 그리고, 이 순위 같은 경우에도 이 트랜스젠더의 선수가 선수의 결과를 무시한 채로 순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동 우승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서 1등 시상대에 2명이 서는 그런 일이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1, 2, 3위에는 4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그 수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을 했죠.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여성 선수와 여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나는 캘리포니아 주에 벌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법무부가 이게 성차별 금지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가 나왔는데요. 이를 촉발하게 또 다른 계기가 현재 미국의 24개 주 정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여학생의 여자 스포츠 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해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반대한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고고연맹 측에서는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기회를 줄 거야 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뭐 간단히 제가 배경 지식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성 정체성과 성별 정체성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은 타고난 성별에 대한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인터섹스냐 이런 게 성별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 정체성은 우리가 자라면서 그죠? 일종의 사회적 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이라고 느끼고 내가 어떤 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개념이 이제 성 정체성. 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확실하게 이분법적으로 성을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간성이라는 존재가 스포츠계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아, 간성이라는 존재도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쪽을 다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염색체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던 사람의 사례도 본 적이 있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약간 디스오더 같은 장애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올림픽 때까지는 실제로 1.7% 정도의 신생아가 좀 이런 변이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1.7%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스포츠계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차이가 아무래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육상 경기나 복싱 경기처럼 뭔가 힘이 중요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불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경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수영도 남성부, 여성부 따로 있는 그 기록 차이 어마어마하고 저희 한창 김연아 선수 때문에 많이 봤던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그 점프력과 그 회전력 자체는 이거는 신체적으로 애초에 타고난 차이를 저희가 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쪽 입장을 다 당연히 들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내가 트레센 선수가 출전하면서 내가 갖게 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분들도, 아니, 그렇지 않아.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포용성을 인정해야지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자,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배경 지식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젠더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태어난 성별과 사회적인 성이 다른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이었는데 남성이 된 경우가 있고, 남성이었는데 여자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반대 개념이 시스젠더죠. 시스젠더는 생물학적인 성별과 내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성이 같은 사람. 을 시스템더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던지는 저는 논쟁거리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트랜스젠더인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죠. 물론 지금 본인의 어떤 법적인 성별은 여성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주나 해당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는 반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선수들의 또 그런 출전을 막을 수도 없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게 경진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걸 공정하게 봐야 하느냐. 물론 그 외의 것까지 포함해서 라는 거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두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뉴스에서는 규칙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공동 우승이라는 규칙을 줬고요.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서 한 명을 더 출전시켰어요.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에서 해법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도 저는 충분한 논쟁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신다고 할 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스포츠가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포츠야말로 가장 공정해야 하고 가장 기회 측면에서 평등해야 하고 스포츠 정신 때문에라도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달리 이 트랜스젠더 혹은 간성 선수들의 출전 문제가 훨씬 더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스포츠는 왜 공정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기회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규칙이 중요한지, 혹은 경우에 따라 규칙이 변화될 수도 있는지, 뭐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 규칙도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남녀를 나눠 왔는데 사회적 성도 많이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그러면 사회적 성이라는 게 새로운 성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운동 경기 참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모르겠죠. 여기서 뭐 찬반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좀 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많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 쭉 여성으로 태어나 쭉 여성으로 살아온 시스젠더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자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이자 뭐 기회 불평등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것만큼은 정말 너무 명백히 아무도 음, 좀 반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호르몬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경기 자체의 그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 저는 그런 걸 또 어디서 느꼈었냐면요. 이게 음, 비슷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우리나라 20세기 말쯤에 해외에서 영입된 흑형들과 어, 미국인들이 농구 음, 선수들로 이렇게 들어오는 팀들이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영입할 수 있는 돈 있는 농구팀은 엄청난 그 막 덩크슛도 그렇고 엄청난 점수를 음, 기록하고 한국인의 체형 작은 키에 막 그런 음, 사람들은 어쩔 수 음, 없이 그 체력적으로 밀리는 한계를 음, 보았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라는 생각 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경제쌤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공정하다라고 주장하신 분들 계세요. 예를 맞아요. 들어, 같은 남성 안에서 이게 인종에 따라, 국가에 따라, 뭐 사람 환경에 따라 체력의 차이, 신체 차이는 존재하지 않느냐. 모든 여자 선수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게 타고난 조건이든 노력에 의한 조건이든 다르다. 그러면 이게 같은 여성 안에서 같은 남성 안에서 다른데 다 다른데 이걸 왜 트랜스젠더 선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신체 차이는 왜 불공정하냐? 라고 예. 같은 사안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거든요. 네,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모든
스포츠를 다 동일한 조건에서 한다고 볼 수는 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그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뭐, 복싱을 한다거나 그러면 체급을 나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체급을 나누죠. 저도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같은 성별 안에서 체급을 나눠서 최대한 평등한 조건, 최대한 공정한 조건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껏 경쟁하게 해주는 게 스포츠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목마다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경기인지, 어떤 기량을 더 발휘해야 되는 종목인지에 따라서 공정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 음. 있겠다. 이런 지점들은 정말 다양한 스포츠별로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펼쳐놓고서 얘기 나눌 수 음. 있는 주제가 되겠네요. 종목별로 기준을 세우는 게 좋죠. 맞아요. 그게 가장 잘 아는 종목이니까 그걸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어떤 협회든 국가든 스포츠위원회든 다 같이 그거를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게 옳은데 협회 따로, 국가 따로, 뭐 어떤 주 따로, 뭐 어떤 스포츠 협회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선수들한테는 여기는 못 나가는데 저긴 나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게요. 그런 것 어떤 대회는 나갈 수 없는데 어디에는 그래도 가볼 수 있으니까이라고 좀 위안할 수 있는 오, 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음, 국가에서 태어난 바람에 나는 이 스포츠를 음, 좋아하지만 평생 출전할 수 없는 사람이 음, 되어 일이 발생할 것인지 참 음. 그런 그, 문제네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돼요, 저는. 그나마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니라 좀 객관해서 바라볼 때에는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고 포용성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같이 경쟁하는 선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 이보다 더 불합리한 처사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내가 몇 년간 정말 기껏 너무너무너무 노력해서 피나는 눈물을 해서 겪어서 이 대회에 나왔는데 뭔가 딱 보기에 원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우승했다면 자기의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를 매겨지는 것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느껴질 것 같고요. 제가 음, 처음에 이런 류의 기사를 접했던 거는 미국 수영대회에서 처음에는 남자부에 출전을 했는데 계속 낮은 성적을 기록하던 선수였어요. 근데 어, 성전환을 하고 여자부에 출전해서 1등을 한 거예요. 음, 아, 당연히 그렇게 1등 하겠다고 누가 성전환을 하겠어요. 그런 그렇죠. 복잡한 음, 음, 사연들이 있으리라 짐작이 음, 되지만 음, 남자부에서는 메달권에도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게 여자부로 이동했을 때는 그냥 그 1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체격 차이, 체력 차이가 나는 경기라면 제가 그 입장에서 여자 선수라면은 수영부 참여했던 여자 선수라면 너무 불공정하다고 어, 느꼈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경진쌤이 말씀하신 게 좀 저는 중요한 지점을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내가 남성 호르몬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할 거야는 아닐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그 스포츠를 좋아하게 됐고 하다 보니 더 잘한다는 걸 알게 됐고 했을 텐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까 그 선수처럼 뭐 약간의 의도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그냥 당연히 육상을 좋아했을 뿐이고 잘할 뿐이고 1등을 할 뿐인 건데 과연 그게 본인의 의도성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몸에 내재되어 있는 힘의 차이로 인해서 그 스포츠가 좋았던 걸 수도 있잖아요. 잘하기 때문에 좋아진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런 비고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제 사람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볼 수 있는가, 오케이 할 수 있는가,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통 여성부 경기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남성부 경기에서는 그 어떤 트랜스젠더나 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아무리 성별을 전환을 하여 남성으로 바뀌어서 출전한다고 해도 남성의 체력적인 그걸 네, 본질적으로 넘어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여성은 스포츠라는 분야에서 약자였단 말이죠. 애초에 약자였고 예전에는 아예 경기 자체에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역사적으로 길고 이랬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여성부 경기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실제로 약간의 우월함이 있는 선수들이 들어와서 뭐 많은 여성 선수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해결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죠. 이 두 가지, 이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게 있느냐. 그래서 이 두 번째 논제가 우리 오늘 또 중요한 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공동 우승이라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과연 사회적 성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스포츠가 흘러갈 수 없다면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의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냐? 어떠세요? 이 공동 우승을 이제 해법을 내놓은 캘리포니아의 방식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회들에서 어머 이거 여성 선수들 너무 억울하겠어 분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서 공동 우승이라는 뭔가 대안 절충안을 잘 찾았다는 생각을 사실 하면서 이 기사를 접했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후에는 트럼프 정부의 그 제재 이야기와 막 이제 복잡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게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이 아닌 것인가라고 또 좀 이렇게 한 발짝 좀 물러나게 되기도 했고요. 음. 네. 저는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라 그러면 선생님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사회 분위기로 이 선수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라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명해서 금지해라고 했고, 미국에서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고, 24개 주가 출전을 반대하고 있기는, 출전을 안 시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디선가 출전을 하고 있고, 어느 협회인가는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의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일반 선수들, 일반 여성부 선수들이 이것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장치는 걸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겠다.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 생각하게 됐고요. 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대회 얘기를 하면은요. 애들이 내놓은 방식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만 경기를 만들면 되죠.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거네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음,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층이 소수풀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예를 들면, 남성부, 여성부, 예를 들어, 제3의 성애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제3의 성애부에서 경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건 이렇게 세 개를 나누면 완벽하게 공정한가? 라는 문제가 음, 남을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아이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세 개의 성을 나눴다. 이건 공정할까요?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만큼의 선수층, 출전 음, 선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똑같이 메달을 100명 중에 메달 3개, 그리고 남자도 100명 중에 메달 3개를 주는데, 트랜스 중에서 메달 3개 주면은 오히려 10명 중에서 3명이 받는 그것도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기도 했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엄청난 불공정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3의 성이라고 하면 남성에서 여성이 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 여성에서 남성이 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 간성도 있을 거고 한데, 그 선수들의 기량은 정말 엄청나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공정에 대한, 평등에 대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공정하다고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좀, 어쨌거나 아이들은 그런 해법을 내놓는 것 자체가 남성은 남성끼리만 결혼해, 여성은 여성끼리만 결혼해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았고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 사례를 얘기해 줬어요. 공동우승 사례를 얘기해 준 다음에 또 다양한 뭐 파리 올림픽이기도 하고 막 수업 한창 진행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게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우리가 뭐 사회 다양성도 얘기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선수들을 스포츠에 완전히 참여시키지 않는 건 그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애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아까 그 캘리포니아 그 공동 우승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결국 둘 다를 출전시키는 상황에서는 이 공동 우승법도 괜찮구나라는 괜찮이 될 수 데까지 있다. 아이들 역시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과 다루기가 사실 까다로운 문제인 건 맞아요. 우리도 어른들도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제이고, 언제나 모든 경기 때 앞으로 있을 많은 국제대회에서 되게 많이 회자가 될 법한 논쟁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또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평등한 기회라는 측면에서의 의미, 트랜스젠더 선수가 느끼는 불공정과 차별의 의미, 일반 선수가 느끼는 불공정과 차별의 의미. 그러면 모두가 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논의를 해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책을 통해서는 어때요? 이런 문제들을 책으로 어떻게 다루죠? 책이 있나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큰 주제로만 보았을 때는 정말 다양한 그림책들과 동화책들 나와 있어요. 네. 일단은 아주 가볍게 어린이들부터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여자놀이, 남자놀이, 우리 같이 놀자라고 하는 되게 깜찍한 그림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진짜 성별 문제가 아니고 외계인 같은 아이가 하나가 딱 갑자기 아이들 노는 무리 안에 등장을 해요. 근데 너 음, 남자니 여자니? 이렇게 물어보고서 아이들이 음, 너 여자면은 우리 이런 놀이 하고 너 남자면 우리 이런 놀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림이 너무 재밌는 게 어, 여자놀이 하자, 남자놀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아이들은 다 같이 놀고 있어요. 남성, 여성 관계없이. 그리고 네가 음, 여자면 네가 남자면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놀이를 시작하지만 모두 다 함께 놀고 있고 그냥 우리 음, 같이 놀자. 이렇게 조금 더 차별 없이 포용적으로 남성적인 것이든 여성적인 것이든에 대한 그런 사회적 편견을 어릴 적에 심어주지 않도록 조금 생각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음, 그림책이라서 추천드리고요. 음. 고르면서 조금 고민했었던 건데 사실 작가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긴긴밤이라는 루리 네, 작가의 네, 네, 네. 예. 네. 근데 이 책은 그냥 너무 그냥 뭐랄까요? 공감과 희생과 굉장히 따뜻한 이해와 이런 얘기죠. 것들을 네. 크게 다루고 있는 음, 우화 같으면서도 네. 너무 정말 좋은 제가 진짜 음. 최애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 첫 구절은 나는 세 명의 아빠가 있다예요. 만약 이게 그냥 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동화책이었으면 첫 음, 구절에서 책장 덮으시는 분들도 제법 믿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 되게 새로운 시각이네요.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도 거기서 뭔가 퀘스천 마크를 단 적은 없었거든요. 네, 세 명의 아빠. 이 버려진 알을 남자 펭귄 어, 둘이서 맞아요. 케어를 하다가 엄마가 음, 없는 펭귄이죠? 아빠가 둘이죠? 이 둘은 굉장히 서로를 의지하는 우정을 나누던 펭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은 전쟁에 의해서 온갖 고난 속에서 한 명만 남고 죽고 알을 보호하다가 코뿔소를 만나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코뿔소니까 뭐 인종도 달라요? 인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종도 달라요. 종도 다른 그 아빠가 또다시 생겨가지고 펭귄 아빠 둘은 죽고 코뿔소가 어린 펭귄을 키워서 결국은 음, 바다까지 보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음, 굉장히 박애와 음, 인류애를 음, 다 담아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그냥 음, 감동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음, 우리가 조금 더 열린 사회, 다양성이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마음을 좀 키울 수 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면에서는 거기서의 아빠는 좀 다른 의미의 아빠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아빠라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성별 문제를 다루는 논쟁거리는요, 우리가 사실 스포츠를 가지고 다루는 게 가장 논쟁하기 어떤 면에서 편하다 할 정도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성별을 자기 결정할 수 있거든요.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상담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청소년들도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제일 고민이 많은 건 뭐냐면요.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의 문제예요.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왜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남고를 대부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어떤
어떤 공부력의 차이이기도 하고, 속된 말로 남자애들이 남녀가 가면 다 바다 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남녀공학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근데 어쨌거나 사회적으로는 남고나 여고가 사라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남녀공학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는 성을 나눠서 가르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게 좋아가 아니라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은 청소년기 남자아이들만의 특징이 있고 청소년기 여자아이들 여자들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케어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고를 뭐 남겨야 하느냐, 아니면 남고가 사라지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문제들을 저는 최근에 좀 칼럼을 제기된 것 좀 봤거든요. 많은 고민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우리 주변에 사실은 성에 대해서 어떤 고민해볼 내용들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만 치비하지 말고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그게 당연히 아이도 딸이고 아들이고 성별이 나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일상 속에서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사실 시간, 네. 꼭 답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엄마도 답을 갖지 않고 있고, 혹은 사회조차 답을 갖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한번 의견 근거 나눠보는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